안녕하세요. 더케어 동물의 센터의 김유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번 강아지 간식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간식이 괜찮고 안 괜찮은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품을 소개시켜드릴 건 아니고요. 큰 분류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먼저 저키류입니다. 저키를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 저 어렸을 때 그런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 같은 것들, 그런 것처럼 되게 맛있을 것 같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냄새도 엄청 강하고 짠 냄새도 심하고요. 근데 이 저키류는 사실 무조건 나쁜 간식은 아닙니다. 다만 저키가 형태보다는 성분이랑 급여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향을 많이 넣고 염분을 많이 넣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특히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알러지 같이 식이 조절이 필요한 아이들,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저키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료와 어떤 첨가제를 사용을 했고, 또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키류가 대부분이 작아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많이 주게 되는데, 줘봤자 살찌는 거 말고 안 좋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키류는 간식입니다. 즉 식사 대용이 아니라 보상용 간식이고요. 어떤 영양을 채우기보다는 보상을 위한, 또는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호성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양인데요. 작다고 해서 칼로리가 적은 건 아니고요. 양이 적다고 해서 영양소가 부족한 거나 다른 첨가제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즉 여러 개를 주다 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고요. 특히 다른 첨가제들도 많이 급여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작은 아이들, 소형견의 경우에는 한두 개만으로도 몸에서 받아들인 양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주시느냐, 전체 간식량을 정해서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첨가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색이 들어가거나 색소 또는 첨가물이 들어간 것은 안 좋은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화려한 제품이 꼭 맛있어 보이거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 원료가 중요합니다. 또 색소가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도 색소 많이 먹잖아요. 즉 이런 색소의 유무에 따라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료가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 또는 그 색소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향이 많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좀 더 적은 양이 들어간 것을 우선적으로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자, 저키류 중에서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빨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딱딱한 저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좋은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씹으면서 좀 더 치아의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한 아이 또는 나이가 든 아이한테는 당연히 이빨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말량한 저키는 치아의 부담은 적은데 너무 빨리 먹거나 이빨 사이에 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아의 상태나 나이, 그리고 씹는 습관을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습관의 경우는 잘 씹어먹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냥 꼴깍 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키류 같은 경우는 딱딱한 경우와 길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꼴깍 삼켜먹는 아이들은 이런 딱딱한 간식은 주의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제 간식류입니다. 돼지 귀, 족발, 이런 동물들을 이용한 수제 간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이런 간식들은 확실히 기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씹고 가지고 놀고 하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간식들을 좋아하는 보호자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건 건강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족발 그리고 귀, 이런 종류의 수제 간식들은 지방 함량이 높거나 또는 질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제 간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제 간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날것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간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연 그대로의 모습, 가공하지 않은 상태라서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이라던가 이빨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식은 약간 간식 같아 보이진 않는데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은가요?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간식은 간식입니다. 식사 대용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약간 지방과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칼슘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균형이 맞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활용을 하기엔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식으로 생각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뼈가 포함된 제품들은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이거는 확실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의 경우는 삼켰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목에 걸리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또한 위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 내려가다가 장에 걸리면 당연히 수술까지 해야 되는 심각한 질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뼈를 씹어서 먹거나 위 안에서 깨지거나 했을 때 그 깨지는 부위가 매우 날카롭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를 찔르다 못해 뚫고 나와서 다른 장기까지 찌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그런 아이를 수술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뼈를 그대로 주시거나 또는 뼈가 포함된 제품은 오래 씹을 수 있는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부서지는지 아니면 삼킬 가능성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의 습관 어떤지를 보시면서 주셔야 되고,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은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간식은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러지의 원인을 아신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닭고기, 뭐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런 육류의 알러지가 있다. 또는 어떤 육류에 알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정 단백질 원인에는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어떤 원료에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원료를 주지 않거나 또는 그 원료만 간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알러지 테스트를 해보셔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무조건 간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 테스트를 통해서 알러지가 없는 간식을 찾아내고 그 알러지가 없는 재료만 삶아서 주시거나 단일 재료를 간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러지도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의 기쁨도 채워줄 수 있겠죠. 알러지가 있는 간식을 먹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간지러움입니다. 손, 발을 핥고요. 귀를 긁고 눈을 비벼요. 그래서 아토피, 그로 인한 피부병, 귓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차 심해지기도 하고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의 원료를 조금이라도 먹어도 무조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객검 형태의 간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생긴 간식일 텐데 약간 가공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불량식품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객검 형태는 당연히 만들기 위해서 가공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잡고 뜯을 수 있는 형태가 많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겠죠. 소화가 잘 되는지,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성분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객검의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소 가죽 있죠. 가죽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돌돌 마른 다음에 뼈다귀 모양으로 이렇게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에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성분이라던가 아이의 습관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결정해 보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객검류 같은 경우는 오래 씹게 하려고 일부러 좀 질기게 만든 건 아닌가요? 결국 질기게 만든 거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씹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용이하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무료함이라던가 심심함을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질긴 제품은 씹지 않고 삼킨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목에 걸리거나 장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검 같은 씹는 제품들은 아이의 습관을 봐야 됩니다. 대충 씹고 삼키는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고요. 끝까지 씹기만 하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간식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가끔 주는 게 좋을까요? 간식은 한 개개의 양보다는 하루에 전체 양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객검류를 매일 주고 다른 뭐 절퀴류를 매일 주고 하루에 한 개씩 줘야지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양을 정해서 그 양 안에서는 뭐 하나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 개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2개를 줄 수 있겠죠. 뭐 크기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개수를 정하기보다는 칼로리라든가 성분, 그리고 이 아이가 먹는 양, 그리고 하루의 생활 습관 등을 보셔서 매일 주기보다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양을 제한해서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는 뭔가 보상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석이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객검류라던가 씹는 간식을 주면 치석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는 종류의 껌류 또는 씹는 간식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빨을 타고 가면서 마치 이빨을 닦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간식을 씹으면서 치아의 표면을 마찰시키면서 일부 플라그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치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빨이 아픈 아이들은 잘 못 먹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치석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빨이 좋을 때 치석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치석이 있고 치주염이 심한 아이들이 이런 객검을 먹어서 오히려 이빨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수의사분과 아이의 구강 상태라던가 치아 상태를 확인해 보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이런 객검류라던가 치아용 간식을 주는 것이 치아를 관리하는데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간식 종류에 한정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칫솔질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용도로 간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메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치석검을 먹고 있는데 아니면 이빨을 잘 닦고 있는데 입냄새가 심한 경우는 어떤 건가요? 자, 입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음식 찌꺼기라든가 이빨에 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치주 질환이 있어서 염증이 생겨도 입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는 간이 안 좋아서 호흡할 때 염증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석이 잇몸 아래까지 쌓여 있어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염증이 심하면 그로 인한 염증 냄새가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치석이 있으면 칫솔질도 상당히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염증은 입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세균이 칫솔질로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런 세균을 관리할 수 있는 보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치석검을 간식으로 주고 싶은데 언제부터 줄 수 있나요? 영구치가 나오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영구치가 나기 전에 이빨이 되게 간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긁으려고 하고 갉아먹으려고 할 때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의 상태, 아이의 체형, 치아 이런 거를 보시면서 주시는 것이 좋고요. 치주 질환이 있거나 이빨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안 주시는 게 좋겠죠? 양치 습관을 먼저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견, 나이가 많은 아이들한테도 이런 치석검 같은 것들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치석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씹기에는 많이 딱딱하거나 이미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치석을 위한 껌은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한테는 덴탈검보다는 이빨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런 치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치아 관리를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모두 치아가 건강하더라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즉 이빨 관리를만 잘해도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 어려서부터 칫솔질 또는 잇몸 관리, 보조적인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식을 무조건 안 주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과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으면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적당한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담당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치아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간식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케어 동물의센터의 김민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